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부가 뭘 하든 버티면 이긴다던 서울 강남. 그중에서도 초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압구정동의 분위기도 상당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급매물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건데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지금 내다 파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서울 압구정동.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급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언제 붙이실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기존 호가보다 10억 원이나 싸게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불과 지난주 대통령이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낼 때도 버티면 된다고 장담했던 곳입니다. 속된 말로 존버하면은 결국은 이기더라, 승리하더라. 굳이 지금 이렇게 쪼였을 때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열흘도 안 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물건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계속 나왔거든요. 가격도 좀 하락한 가격으로 2, 3억 정도 더 내고 해줄 수 있다. 양도 차익이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100억 원에 달하는 경우까지 있다 보니 지금 파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양도 차익만 20억, 30억 혹은 극단적으로는 100억에 이르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양도세가 중과되면 세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집을 팔고 벌어들인 이익이 10억 원이라면 3주택자의 경우 지금은 세금으로 2억 6천만 원을 냅니다. 하지만 5월 9일 이후엔 6억 8천만 원, 4억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강남 아파트처럼 많이 오른 주택일수록 5월 9일 이전에 파는 게 절세 측면에서 더 이득입니다. 30억 원의 차익을 거둔 다주택자가 5월 9일이 지나 매도할 경우 부과되는 양도세는 24억 원, 지금보다 13억 원이 늘어납니다. 세금이 10억 이상 더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자기가 5억 포기하고 그럼 어차피 자기가 5억 못 내는 거잖아요.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 핵심 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송파와 마포의 상승폭이 특히 줄었고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도 0.27%로 둔화됐습니다. 매물도 5만 9천 건으로 최근 2주 동안 3천 건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경우 잔금 납부 유예 기간을 얼마로 할지 다음 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희입니다. 서울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 상가입니다. 공인중개소마다 급매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급매물 다수 보유, 초초초 급매라는 문구까지 등장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30평대짜리 매물이 30억 원에 나오던 송파구 대단지 인근인데요. 2주 사이 시세보다 약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떨어진 약 29억 원짜리 매물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했을 때 일각에선 오히려 매물이 잠길 거라며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다주택자 세제 혜택 중단이 현실화되자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속속 등장한 겁니다. 32억에서 33억 정도로 이제 매매가를 생각하셨다가 지금은 한 31억이면 팔겠다. 아니면 얼마면 사겠냐 하면서 조금 시세를 조정하시려는 데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신 거죠. 이 중개소엔 2주 전 10건이었던 매물이 며칠 사이 20건으로 늘었습니다. 심지어 올해 입주를 시작한 신축까지 매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내놓는데 48억 5천에 내놨어요. 물건은 나오는데 가격은 낮추는 건 없어요. 아무래도 신축 물건이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향후 보유세까지 강화되면 그동안 많이 오른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물이 늘면 당연히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다만 당장 팔고 싶어도 세입자 계약 기간이 오래 남아 있어 토호제 지역 아파트를 팔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5월 9일이나 몇 달 연장을 해준다 해도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만기인 분도 계시고 올 겨울에 만기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나머지 한 주택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런 문제를 이미 알고 있다며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주말 매도 상담 전화가 2통 걸려왔습니다. 뉴스를 보고 양도세 중과 이제 폐지된다고 하니 팔아야 되라 고민스럽다. 압구정동 이 중개업소에는 한 통도 없었습니다. 보유세가 올라간다 해도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속된 말로 존버하면은 결국은 이기더라, 승리하더라. 굳이 지금 이렇게 쪼였을 때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강남 지역도 비슷했습니다. 6.3 선거 지나면 또 뭐 좀 유예해 주겠지. 이런 분들이 좀 많았어요. 버티면 이긴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오래된 속설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규제가 춤을 췄기 때문인데요. 다주택자 양도세가 대표적이었습니다. 2003년 참여정부 때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이명박 정부 땐 한시 중단,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 부활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다시 무력화시켰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공시가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관성 없는 정책에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양치기 소년이에요, 완전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바뀌잖아요, 정책이.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됩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보유세가 너무 낮은데 집값이 이렇게 높이 뛰는 과정 속에서는 자산 소득의 격차가 너무나 크게 벌어질 수 있어요. 이건 형평성 측면에서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라도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실거주 1주택자면 아무리 고가주택이라도 장특공제를 최대 80%까지 줘야 하는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같은 거래세를 낮추는 것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할지도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보유세 그 세금이 부동산 자산 가격을 낮추는 그 효과는 이제 교과서에도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제학 교과서에 아예 공식으로 나와 있어요. 한 번 묶은 세금은 반드시 풀리고 버티면 이긴다는 시장의 맹신을 꺾기 위해선 누가 정권을 잡아도 한 번 정한 부동산 정책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여야가 합의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기자의 눈 이준입니다.